자,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중에 또 남은 것들이 있죠. 그런 남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에 걸렸거나 이런 질환이 생겼으면은 내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질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골격계를 본다면 이제 류마티즘, 이것도 면역계 질환 중에 하나지만은 대개 나타나는 경우가 피부나 관절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섬유근통성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모든 검사를 해도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본인은 굉장한 통증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근골격계 어려움이나 증상을 나타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별거 아니겠지, 뭐 물리치료 받아, 약물치료 받아 이러는데 잘 낫지 않아요. 심지어 뭐 장애 판정이 날 정도까지 힘든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이러면은 뭐 그냥 어디 뭐 관절이 안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스트레스와 연관을 지어서 정신과적인 치료 접근과 같이 병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이죠. 특히 편두통이나 우리가 긴장성 두통이라고 불리는 두통의 질환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근육이나 골격계의 긴장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영향에 따라서 정신과적인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똑같은 자세나 아니면 똑같은 패턴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관을 꽤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 심리적 요인이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은 질환 중에 또 굉장히 대표적인 질환이 악성 종양이죠. 우리가 캔서라고 부르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라고 아직까지 발견할 만한 그런 근거들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캔서에 걸리고 나서는 거의 반 이상이 어떤 정신과적인 어려움, 특히 정신과 진단 기준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 많습니다. 한 3분의 2 이상이 적응장애를 갖고 있고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암에 의해서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집중력의 장애나 인지적인 장애를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특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내가 암 치료하는데 성공적으로 내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우리 몸에 있는 질환이 얼마나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질환들을 앓을 때는 이런 스트레스 요인을 잘 평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편해지듯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절대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과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마음에 관한 부분들,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주시고, 내가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몸의 상태나 혹시 어떤 다른 질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